안녕하세요. TV 박달재의 항아입니다. 제가 앞전 영상에 두 편을요, 복숭아 나무 가지로다가 할 수 있는 비방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복숭아 씨랑 같이 해서 하는 비방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. 다들 하셔가지고 그 효용을 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제 그 비방 비법을 하다 보니까 이 복숭아 씨를 비방 비법에 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봉지째로 사니까요. 이 복숭아 씨가 많이 남으셨을 거 아니에요. 이 복숭아 씨를 또 남으면 그냥 또 안 쓰고 놔두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복숭아 씨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이 복숭아 씨는 한문으로 복숭아를 도라고 해서요. 이 복숭아 씨를 도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왜 도화살이다라는 말을 흔히 들어보셨죠? 이 도화살이 끼인 사람들이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뭐 바람을 많이 피고 내 남자 내 여자 이 도화살이 얼마나 있나 막 체크도 하시고 단속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요. 이 도화라는 말이 말 그대로 복숭아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 복숭아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지고 하는 꽃 중에 하나가 이 도화 꽃인데요.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을 상대로 실증을 빨리 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겠죠. 그래서 이제 도화살이 꼈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. 바람기가 많은 사람을 도화살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도화라는 말이 복숭아 꽃이라는 거 모르셨던 분은 모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옛날에 좀 산다 하는 집에 선비 집에 공부하는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집 안에 이 복숭아 나무를 심지를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 이 복숭아가 이렇게 생긴 게요. 이게 발그스럼하게 생겼는데 여인의 엉덩이 같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음심을 자극한다 해갖고 공부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이 복숭아 나무를 심지를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꽃이 피어가지고 도화살이 발동해갖고 공부 안 하고 또 나돌아다닐까봐 그런 염려도 있으셨겠죠.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는 뜻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위한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또 지극정성이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옛부터 집 안에 이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 복숭아 나무 씨에는요, 이 소량의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독성을 많이 다량으로 섭취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. 근데 그렇게 막 다량으로 드시는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.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드시는데 다량으로 많이 드시거나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옛부터 이 복숭아 씨의 가장 큰 효능은 어혈이나 이 몸 안에 있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몸 안에 독소를 빼는 역할, 천식이 있으시다거나 기침 가래가 좀 심하신 분들,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복숭아라는 과일이 좋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이 니코틴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탁월하게 한다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 복숭아 철에 복숭아를 많이 드시면 좋다.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복숭아 씨는 몸 안에 있는 독성을 풀어주고 탈이 났을 경우에 그걸 해결해주는 그런 효염 있는 거기 때문에요. 옛부터 이 복숭아는 이 몸 안의 부정을 푼다 이렇게 여겼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요. 이 복숭아 씨를 가지고 몸 안의 부정을 푸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몸 밖에 있는 부정은 여러 가지 비방 비법이 있잖아요. 뭐 소금을 친다거나 뭐 어떤 비방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부정을 풀고 막고 하지만 이 몸 안에 있는 부정들은 풀어내기가 사실 좀 힘이 들잖아요. 상가 부정이 들었다거나 뭐 이 몸속에서 어떤 부정이 들어서 작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 복숭아 씨를 드시는 것이 효염이 있습니다. 있는 부정을 풀어내가지고 몸 안에 어떤 탈이 난 현상을 멎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유용하게 쓰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드시는 방법은요. 가루를 내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
이제 차를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고 한데요.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복숭아 씨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, 이 복숭아 씨가 이렇게 아몬드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. 예, 아몬드처럼 생겼는데 요 뾰족한 이 끝부분 있잖아요. 이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내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신 다음에 이것을 쌀뜨물 있죠. 이 쌀뜨물에 하룻밤을 담그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룻밤을 담근 이 복숭아 씨를 잘 말리셔 가지고 이제 차를 끓여 드시면 되는데, 차 끓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주전자에 이제 보리물 끓이듯이 이렇게 끓이시면 되는데, 보통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가감을 하시면 되는데, 이렇게 주먹으로 한 20알 정도 될 거예요. 집으면 끓이셔 가지고 좀 푹 우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물이 좀 우러났다 싶을 정도로 좀 끓이셔 가지고, 살짝 끓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색깔도 잘 안 나지만 성분도 잘 우러나지가 않겠죠. 그래서 이것도 약재이기 때문에요. 약재 우리듯이 좀 달인다라는 기분으로 이 물을 좀 우려내셔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복숭아 씨가 하는 작용 중에서 가장 큰 작용이 이 어혈이라 해서 이 뭉쳐있는 혈을 푸는 작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타박상을 입으셨다거나 그러실 경우에 이제 이 차를 드시면 빨리 풀리고요. 그 다음에 그 생리불순 있잖아요. 그 여성분들의 이제 생리불순인 경우에 이럴 때 이 복숭아 씨 달인물을 드시면 효험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비방비법을 하고 남은 이 복숭아 씨를 가지고 차를 끓여 드시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요. 또 남은 거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요. 이것도 유통기한이 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래 두지 마시고 이거를 차를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내용들은 인터넷에 보면 복숭아 씨 효능에 대해서 나와요. 그러면 그 복숭아 씨 효능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좀 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에 이 복숭아를 좀 씨를 활용해가지고 좀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이제 다음에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.